여러분 안녕하세요. 인사드립니다. 중학교 1학년 여러분들의 국어를 맡은 김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너무 격하게 환영해 주시네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마음이 와 닿아요. 지금 굉장히 답답하시지 않으세요? 얼른 학교 가고 싶고요. 저도 학교는 지금 계속 가서 여러분 수업 준비하고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지 못해서 정말 아쉽습니다.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라도 만나서 정말 기쁩니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안내사항을 드린다고 학교 가기 싫거든요. 네. 네, 그래도 그 선생님들과 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내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여러분, 이 대답을 많이 해주세요. 대답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채팅으로 하셔야 되겠죠. 네. 저는요, 창의적인 대답, 그리고 재밌는 대답 굉장히 좋아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예의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의는 저에 대한 예의도 있지만, 이 영상을 같이 시청하고 시간을 내서 공부하는 그런 친구들에 대한 예의도 해당됩니다. 따라서 저에게도 물론이거니와 지금 이 시간을 공유하고 있는 친구들에 대한 예의도 꼭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감사합니다. 세 번째로 약속 하나 정하겠습니다. 집중의 신호를 하나 만들 건데요. 손가락으로 요렇게 하면은 어떻게 잠깐 채팅을 멈춰 주시고 저의 설명에 집중해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답답하시죠? 갑갑하시죠? 자, 그럼 실제로 컴퓨터 앞에서 소리는 지르지 마시고 댓글로 함성을 3초간 발사해 주세요. 3초간 발사! 네, 감사합니다. 댓글 멈추셔야 돼요. 멈추셨나요? 멈추고 있어요? 그만. 고맙습니다. 자, 저의 온라인 수업의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 자, 저의 온라인 수업 목표는 가장 먼저 핵심 개념을 여러분들께 우선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전국의 학생들이 배우는 내용은 2학년, 3학년이 되어도 계속 나오고요. 2학년, 3학년 때 배우는 내용의 중요한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 자유학기, 자유학년 하는데요. 시험을 안 본다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이 핵심 개념이 중학교에서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수능까지 계속 이어진다는 점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로 배우는 내용을 여러분 최대한 쉽게 가르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이 국어는요, 여러분 굉장히 이해력이 중요한 과목입니다. 국어 개념은 문학 이론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문학 이론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어려운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전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실 때 자습서의 정의를 그냥 외우기만 하셔서는 절대로 실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네, 쉽게 갈 거고요. 세 번째로 자신 있게인데요. 저는 여러분이 저와 함께 배운 주제에 대해서 이 자신감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함께 비유를 배우고 학교 수업에 가서 더 열심히 배울 수 있는 실력을 쌓고요. 기본 지식을 쌓고요. 그리고 문제도 잘 풀고 그리고 비유를 사용해서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들 앞에서 멋진 표현을 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또 시 쓰기 수행 평가를 하실 때 이 비유를 잘 쓰면 정말 유용합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래퍼 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네, 래퍼 하고 싶은 사람. 네, 네네네. 랩도 역시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비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 삶에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함께 배워보시죠. 저와 함께 배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5번을 만날 건데요. 오늘은 비유 배울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1교시에는 상징을 배울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품사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휘, 그 다음 주에, 그러니까 금요일에는 소설의 갈등을 배울 겁니다. 자, 어떻게 배우자고요? 핵심 개념을 쉽고 자신 있게 가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기초 지식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비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비유의 정의에 대해서 댓글로 적어주세요. 지금 댓글로 보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느릴 수 있습니다. 네, 비유란 무엇인가요? EBS 다들, 훌륭합니다. 비유란 비교하는 것, 빗대어 말하는 것, 어떤 대상을 비슷한 걸로 돌려 말하기. 오, 그렇습니다. 와, 여러분, 공부를 다들 하고 오셨군요. 대단합니다. 근데 이 정의를 알고 있는 것과 실제로 이해하고 적용하고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저랑 같이 살펴보시죠. 자, 비유는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빗대어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따라하세요. 비유란 무엇이다?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은 빗대다라는 뜻이 뭔데요? 빗대다라는 말 뭔지 아는 사람? 네, 이 사전 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 국립국어원 표준국어 대사전의 뜻에 따르면 빗대다라는 동사는 곧바로 말하지 않고 빙 둘러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빗대어 말하는 비유는 곧바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돌려서 말하는 거예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해봅시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이것을 직접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빌려오거나 혹은 불러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가져와서 돌려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약간 비스듬하게 된다고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상상을 해보죠. 자, 이렇게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살짝 겹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이 부분은 어떤 것이냐면 바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표현하고 싶은 것과 다른 대상이나 현상 사이엔 뭐가 존재한다? 공통점이 존재한다. 여러분 다시 합니다. 표현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 빗대어 다른 것을 불러왔어요. 이 두 대상 사이에는 무엇이 존재한다? 공통점이 존재한다. 자, 공통점이 존재한다면 빗금친 부분, 다른 쪽에는 무슨 부분이겠어요? 차이점입니다. 차이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빗대어 표현한다는 건 여러분 굉장히 잘 알고 있지만 공통점과 차이점이 동시에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리합니다. 비유는 무엇이라고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무엇에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한다. 자, 그랬을 때 표현하고 싶은 것과 이 다른 대상, 현상 사이에는 무엇과 무엇이 존재한다? 네,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집중. 야, 채팅 싸우지 마시고요. 자, 집중해주세요. 자, 여러분. 비유란 무엇인가요? 비유란 무엇인가요? 그렇죠. 빗대어 표현하는 것. 무엇에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 비유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제가 누구라고요? 예, 정민쌤입니다. 여러분, 정민쌤을 한번 비유해 봅시다. 댓글로 저를 표현하기 위한 다른 대상을 한번 빌려와 보세요. 자, 한번 보세요. 댓글 한번 보겠습니다. 저를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을 한번 가져와 주세요. 아, 천사! 기린, 예, 기린입니다. 기린. 국어쌤. 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정말 천사 같으네요.
천사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책이다. 그렇습니다. 부지런한 개미. 맞습니다. 저 열심히 개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자, 집중. 자, 그럼 여러분 들어갑니다. 아, 이해 안 됩니까? 이해 안 되셔도 여러분 지금 천천히 하나씩 저와 함께 오시면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전에 집중해 주세요. 집중. 여러분, 만약입니다. 이건 얘기했어요. 어디 가서 이거 다르게 전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저를 비유를 할 건데요. 이 사람의 비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저를 현빈 씨에 비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자, 만약입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세요. 화내지 마십시오. 화내지 마시고요. 저를 현빈 씨에 비유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한숨 나왔습니다. 이건 아니다 나왔습니다. 그렇죠. 대참사. 욕은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알겠습니다. 고소하지 마시고요. 알겠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까지나 예시예요. 자, 보세요. 자, 배웁니다. 지금부터 배웁니다. 저와 현빈 씨 사이에 공통점이 뭡니까? 없습니다. 예, 없죠. 있어요. 있다고요? 눈이 2개고, 코가 1개고, 예, 맞습니다. 네. 그거 말고는 공통점이 없어요,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화내지 마세요. 맞아요. 저도 여러분 생각에 동의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비유는 좋은 비유일까요? 좋은 비유가 아닐까요? 맞아요. 어떤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가져왔는데 정말 공통점을 눈을 씻고 찾아봐도 볼 수가 없다. 이거는 좋은 비유가 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네, 저는 감히 제가 현빈 씨와 저 비유하고 그런 생각을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좋은 비유라는 사람이 있네요. 네네. 싸우지 마시고요. 화내지 마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자, 여러분 칭찬해 주셨는데, 죄송해요. 네. 아무 말도 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렇게 차이점과 공통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자, 2번째 갑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비유해 볼까요? 사랑이라고 한 거 본 사람 있나요? 사랑. 저 보이지 않는 거죠? 사랑은 또 누구에게나 다르게 표현됩니다. 여러분, 사랑을 한번 비유해보자. 사랑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빌려와야 되는데요. 사랑과 그 대상 사이에는 공통점이 존재해야 됩니다. 불 같다. 또 솜사탕이다. 헤어졌어요. 유준 학생 미안합니다. 예, 사랑. 심장이다. 와, 여러분 시인들 뭐였습니까? 사랑 그게 뭐죠? 사랑은 가족이다. 추사랑은 그 비유는 아닌 것 같고요. 국어 같다. 알다가도 모르겠다라는 말 나왔습니다. 물 같다. 야, 굉장히 핫팩 같다. 사랑은 김정민 선생님이다. 고맙습니다. 사탕이다. 여러분, 사랑에 대해서 굉장히 잘 비유한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걸 건데, 자, 이 노래 아시나요? 이 노래 아세요? 이 노래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나온 노래입니다. 저는 요즘 노래 가사를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이 노래 가사는 거의 다 알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초등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정말 많이 부르셨어요. 한창 유행할 때는 어때요? 제가 아파트에 나와서 슈퍼를 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옆집 사는 꼬마가 사랑을 했다 노래를 부르고요.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횡단보도 앞에 지나가다가 또 다른 학생이 우리가 만나 이렇게 노래를 하고요. 그리고 편의점에 가면은 이런 노래가 또 나옵니다. 그쵸? 굉장히 유행을 했고 여러분 다 기억하죠? 잘 부를 수 있죠? 네, 그쵸? 여러분 다 기억을 하죠? 맞습니다. 자, 그럼 질문입니다. 여기서 배움 들어갑니다.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래에서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가져왔다. 무엇을 가져왔을까요? 불러달라고요?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현빈을 감히 저한테 비유를 했기 때문에 감히 제가 아이콘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여러분 집중해 주세요. 이 노래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이죠. 그렇죠. 사랑. 자,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상을 불러왔어요. 뭘까요? 그렇죠.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러브 시나리오. 이제는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이 내리죠. 자, 사랑을 무엇에 비유했냐면 멜로드라마, 러브 시나리오, 그리고 막이 내린다. 연극에 비유했습니다. 어떤 주인공이 만나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끝이 정해져 있는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사랑에 비유를 한 겁니다. 굉장하죠? 여러분 이거 부를 때 이거 알고 불렀어요? 알고 불렀을 것 같아요. 여러분 훌륭하니까요. 네네, 맞습니다. 네. 국어책을 읽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왜냐면은 지금 노래를 못 불러서 그래요. 죄송합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아까 얘기 중에 5개념을 좀 짚고 가야 돼요. 댓글 중에서 여러분 정민쌤을 비유하자고 했을 때 정민쌤은 멋진 선생님이다. 정민쌤은 어떠어떤 사람이다. 정민쌤은 어떠어떠한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비유가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다. 이건 여러분 중학교 2학년 때 배울 건데요. 이거는 설명 방법입니다. 그 중에서 정의입니다. 자,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자, 그림으로 설명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것이 표현된 남자, 사람의 일부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설명입니다. 아시겠죠? 모르겠다고요? 괜찮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자세히 배울 거고요. 사람, 남자, 정민쌤 이런 상위어와 하위어의 관계는 저의 오차씨, 어휘의 체계 시간에 함께 배울 겁니다. 아직은 이해가 안 돼도 좋습니다. 이거는 비유다 아니다? 비유가 아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 아세요? 이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정민쌤은 생각에 남습니다. 멋집니다. 지금 아직 몰라도 돼. 이 사람 누군지 아니? 이 사람은 누굴까요? 자, 저 한번 댓글 보고 있습니다. 윤계상, 장첸. 장첸이라니. 장첸 아닙니다. 야, 잠깐만. 지금 중학교 1학년 장첸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무서운 영화인데, 참. 자, 노래는 나중에 불러줄게요. 이거 끝난 다음에 나중에 부르겠습니다. 노래 연습해서 부를게요. 장첸 아니고요. 윤계상 아니고요. 자, 정민쌤 아닙니다. 자, 보세요. 이 드라마에 나온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이 드라마는 여러분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나왔어요. 광고 천재 이태백. 광고 천재 이태백에 나오는 주인공 이태백의 실제 모델입니다. 자, 이 사람은 광고계 천재라고 하는데요. 왜 천재라고 하는 걸까요? 이 사람의 작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뭐가 있습니까? 굴뚝이 있고요. 연기가 나고요. 하혜지 학생 이름 불렀어요. 열심히 합시다. 벽이 있고요. 네, 권총이 있네요. 자, 질문 갑니다. 질문 갑니다. 굿 아이디어죠. 그렇죠. 질문 갑니다. 자, 이 그림, 이 광고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 광고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불러온 다른 대상이나 현상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합니다. 중학생 화이팅! 자, 이름은 나중에 부를게요. 야, 이게 35 구경이에요. 대단한데. 자, 생각해봅니다. 환경보호 나왔고요. 자, 봅니다. 자, 여러분. 이 광고에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바로 공기오염, 대기오염입니다. 이 대기오염을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불러온 대상이 뭘까요? 뭘까요? 총입니다. 그렇죠. 대기오염은 총과 같다.
자, 이 광고의 밑에 보면 자세히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공기 오염은 1년에 6만 명의 사람들을 죽인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대상과 그것을 위해 불러온 대상, 다시 말해 대기 오염과 권총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다? 치명적이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기 오염이랑 총이랑은 사실 전혀 상관없는 다른 거예요. 차이점이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이 두 개를 적절하게 이어붙여서 비유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아, 이런 거구나 느끼게 되는 거죠. 자, 여러분 비유를 왜 쓰는지 알겠죠? 자, 두 번째 비유 갑니다. 자, 여기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무엇일까? 다른 대상이나 현상은 무엇일까? 뭘까요? 김지원 학생 열심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월학생 복잡하죠? 천천히 합시다. 네, 괜찮습니다. 표현하고 싶은 거는 뭘까요? 계단입니다. 그렇죠. 이 계단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것을 불러왔어요. 그것은 뭘까요? 네, 산 중에 산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여러분 혹시 에베레스트 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에베레스트 산 가본 사람 있습니까? 아, 그렇죠. JWHW 학생이 얘기를 해줬어요. 여기에 적혀있는 문구는 누군가에게 이 계단은, 이것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레스트 산 어떻습니까? 올라가기 굉장히 힘든 거예요. 한번 올라가려면 거의 목숨을 걸고 가야 됩니다. 특수한 장비 없으면 올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계단을 에베레스트 산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자, 그 밑에는 뭐라고 적혀 있냐면 장애인들이 어때요?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더 많이 만들자고 이렇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오르내리는 이 계단이 어떻습니까? 에베레스트 산과 같다는 거죠. 네, 여러분, 배려와 진심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비유는 광고의 언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광고가 TV에서 보통 몇 초가 나가죠? 네, 15초에서 길면 30초 나갑니다.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시죠? 유튜브 광고는 몇 초예요? 네, 3초나 4초 안에 그 사람을 설득시키고 그 사람을 매료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이랬을 때 어떻습니까? 비유가 굉장히 효과적이다. 생생하게 전달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감 잡혔나요?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하세요. 집중하세요. 자, 그 다음 우리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집중하세요. 집중. 집중선 아주 강력하게 표시가 됐습니다. 집중하세요. 자, 여러분, 비유란 무엇이라고요? 빗대어 표현하는 것. 무엇을 무엇에 표현한다? 표현하고 싶은 것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가져온다. 이때 여러분, 표현하고 싶은 것을 조금 고급 용어로 이것이라고 합니다. 바로 원관념. 그냥 쉽게 원래 표현하고 싶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라고 생각하세요. 원관념.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 다른 대상이나 현상을 가져왔다. 이건 무슨 관념? 보조관념. 원관념을 보조해주는 보조관념. 그렇습니다. 잘합니다. 완전 잘합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번에는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비유의 종류가 나눠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다시 비유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비유의 종류가 나뉜다. 저와 함께 이 비유법을 알아볼 겁니다. 주규법, 은유법, 그리고 의인과 하류법, 그리고 대유법, 풍류나 여러 가지 다른 비유법들이 있지만 저와는 기본적으로 이 비유법들을 숙지하고 갑니다. 여러분, 직유는 역시 비유의 한 종류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있고 또 다른 대상이나 현상이 있다고 했어요. 즉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있어요. 모든 비유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유 설명 들어갑니다. 직유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자 따라합니다. 직접 따라합니다.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 직유입니다. 직접 비유한다. 직유. 여러분 뭐라고요? 직접 비유한다. 직유. 아시겠죠? 직유가 뭐라고요? 직접 비유한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직접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렇죠. 잘 안 해. 무엇 같은, 무엇 같이, 무엇인 듯, 무엇인 양. 여러분, 여기 하나 추가할게요. 무엇처럼도 있습니다. 자, 무엇처럼. 자, 직유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방식이고요. 여러분, 이 직유법을 굉장히 잘 쓰고 좋아하는 걸그룹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혹시 알아요? 장첸 아닙니다. 자, 누굴까요? 자, 선생님 댓글 하는 시간 동안 좀 기다려주세요. 파악합니다. 트와이스도, 그쵸. 트와이스도 있고요. 아이유 정말 비유 잘 씁니다. 맞습니다. 선생님이 오늘 소개할 걸그룹은 여자친구입니다. 자, 여기서 특정 걸그룹을 좋아하는 건 아니고요. 자, 한번 봅시다. 나를 향한 믿음에 귀를 기울이면 반짝반짝 빛나던 너의 눈동자처럼. 그쵸? 직유 나오죠? 누구에게나 한 번쯤 쏟아지던 여름빛처럼. 그쵸? 갑작스레 다가왔었던 사랑이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원관념 뭘까?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 사랑을 표현하기에 무엇을 가져왔어요? 여름비. 왜? 어떤 공통점이 있길래요? 잠깐 왔다가 싹 사라진다.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 다음 비가 갠 뒤에 무지개처럼. 자, 그리고 한 줄기 빗물처럼. 유리구슬. 여러분 다 같이 불러볼까요? 투명한 유리구슬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쉽게 깨지지는 않을 거야. 그쵸? 역시 처럼 직유법입니다. 달빛에 반짝이는 저 이슬처럼. 마주친 순간 힘이 풀려 아이처럼 말도 못하게 되고. 자, 저는 이 직유가 굉장히 좋은데요. 아무도 몰래 하품하며 내쉬는 작은 한숨. 탄산처럼 톡 튀는 하루의 시작. 이 하루의 시작,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것을 무엇에 표현한 거예요? 탄산같이 톡톡 튀고 상쾌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멋지죠? 자, 직유가 뭐라고요?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이나 현상에 직접 빗대어 표현한다. 이 직접 빗대어 표현하는 뜻은 뭡니까? 무엇 같은, 무엇 같이, 무엇인 듯, 무엇인 양. 방금 말했던 무엇처럼 이렇게 매개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 매개어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김영랑 시인의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돌담에 속삭이는 햇발같이 풀 아래에 웃음 짓는 샘물같이 내 마음 고요히 고운 봄길 위에 오늘 하루 하늘을 우러르고 싶다. 자, 좋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직유법 어디에 있을까요? 네, 그렇죠. 이 햇발같이, 샘물같이가 바로 뭡니까? 보조관념입니다. 그럼 질문, 이 햇발과 샘물이 보조관념이라면 이 햇발과 샘물은 무엇을 표현하는 걸까요? 다시 말해, 햇발과 샘물의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볼까요? 햇발과 샘물은 무엇을 말할까요? 자, 웅님 맞았습니다. 웅학생 맞았습니다. 또 누구예요? 그렇죠. 양하은 학생 맞았습니다. 여러분. 자, 햇발과 샘물을 자, 표현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내 마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이 내 마음은 이 봄날에 따뜻한 봄날에 돌담에 이렇게 속삭이는 햇발 같고요. 또 풀 아래에서 이렇게 웃음 짓는 샘물 같다. 어떻습니까? 평화롭고 한적하고 그렇죠? 자, 그런 마음, 내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자, 엄마 걱정 읽어보겠습니다.
기영도 시인이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시인입니다. 열무 30단을 이고 시장에 간 우리 엄마. 안 오시네. 해는 시든지 오래. 나는 찬밥처럼 방에 담겨 아무리 천천히 숙제를 해도 엄마 안 오시네. 배추잎 같은 발소리 타박타박. 자, 여기서 직유법이 쓰였다. 무엇일까요? 다시 묻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시에 있는 직유법의 보조관념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찬밥과 배춧잎입니다. 뭐라고요? 찬밥과 배춧잎. 자, 그렇다면 이 찬밥과 배춧잎이 가리키는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 시를 이해를 하셨군요, 여러분.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자, 그렇죠. 납니다, 나. 이 찬밥이라고 하는 것은 밥을 다 시끄럽게 먹고 난 다음에 덩그러니 혼자 남겨있는 그런 것입니다. 찬밥은 나고요. 배춧잎은 그럼 무엇을 표현하는 거예요? 네, 어머니의 발소리를 표현한 거죠. 타박타박 하는 소리를 그렇게 재밌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럼 직유법 이제 이해가 됐나요? 이해가 안 되시면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은유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은유. 자, 은유는 표현하고 싶은 것과 다른 대상이나 현상, 자, 즉 그러니까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똑같다고 보는 거예요. 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자, 비유를 설명할 때 표현하고 싶은 것과 그것을 표현하기에 불러온 대상은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고 했죠. 그런데 은유는 마치 차이점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동일한 것처럼, 은근슬쩍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유입니다. 스물은자. 이해되시나요? 직유는 직접 비유한다고 해서 직유고요. 은유는 은근슬쩍 같은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은유입니다. 다시 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같은 것으로 본다. 자, BTS DNA입니다. 자, 우리의 만남은 수학의 공식, 종교의 율법, 우주의 섭리.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이 파란색 밑줄침 부분에서 여러분,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원관념이 무엇일까요? 자, 생각해 보세요. 원관념 무엇일까요? 백지훈 학생 형성평가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뭘까요? 우리의 만남이죠. 그쵸? 우리의 만남을 표현하고 싶어요. 근데 우리의 만남이 어떻대요? 수학의 공식이래요. 우리의 만남이 어떻대요? 종교의 율법이래요. 우리의 만남이 어떻대요? 우주의 섭리래요. 같지 않은 것을 같은 것처럼 은근슬쩍 표현했어요. 여러분 수학 공식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잠깐 수학 문제 냅니다. 1 더하기 1은 뭘까요? 1 더하기 1은 뭘까요? 네, 예외 없이 2죠. 1 더하기 1 어렵습니까? 1 더하기 1 어렵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어려운 문제 내서 죄송합니다. 1 더하기 1은 2죠. 맞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3이 될 수 있어요? 4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수학의 공식은 예외가 없이 답이 딱 정해져 있어요. 종교의 율법은 바뀌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 바뀌지 않습니다. 딱 정해서 그대로 해야 돼요. 우주의 섭리. 거스를 수 있어요? 거스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거스를 수 없는 이런 운명적인 무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외 없이 우리의 만남은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 운명 같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BTS DNA의 엄청난 은유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괜찮죠?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다른 은유 예시를 들겠습니다. 볼빨간 사춘기에 넌 나의 초콜릿이라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자, 부를 수 있는 사람 불러보세요. 고맙습니다. 자, 여기서 원관념은 무엇일까요? 원관념은 너죠. 보조관념은 무엇일까요? 대신 가져온 거 초콜릿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말해보세요. 달달하고 자꾸 생각나고, 그렇지? 자, 그렇다.
그렇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방탄소년단이라고 부르겠습니다. BTS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너라고 하는 이 표현하고 싶은 원관념과 그 비슷한 초콜릿을 이렇게 비유를 했다는 거죠. 자, 아이유와 김창완이 부른 노래 너의 의미 중 한 구절입니다. 슬픔은 간이역에 코스모스로 피고 스쳐 불어온 넌 향긋한 바람. 이 굉장히 따뜻한 시예요, 여러분. 굉장히 따뜻한 시예요. 제가 한번 잠깐 해석을 해봐도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 코스모스 언제 핍니까? 그쵸? 맞습니다. 맑은 하늘, 그렇죠. 시원한 날씨, 깨끗한 공기, 그때 핍니다. 자, 여러분,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뭐래요? 코스모스래요. 슬픔이라고 하는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가져왔어요? 코스모스를 가져왔어요, 여러분. 자, 근데 코스모스도 그냥 코스모스가 아니고 간이역에 핀 코스모스입니다. 여러분, 간이역 있죠? 인터넷에 검색해 보세요. 인터넷에 간이역. 어떻습니까? 사람이 많이 붐비는 이런 역이 절대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요. 기차도 서지 않고 그냥 지나가고 굉장히 황량하고 조용하고 쓸쓸한 곳입니다, 여러분. 네, 그런 곳에 뭐가 폈어요? 코스모스가 폈어요. 예쁘게 폈는데 누구 하나 봐줄 수 없어요. 그쵸? 여러분, 슬픔에는 종류가 있는데요. 엉엉 우는 이런 슬픔이 있고 갑자기 살다가 밥을 먹다가 불현듯 찾아오는 이런 갑자기 시리는 누구한테 말도 못하는 슬픔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와중에 뭐가 불어왔어요? 바람이 불어왔어요. 살살 불어왔어요. 뭘 간지럽힙니까? 나 코스모스를 간지럽힙니다. 자, 그 바람은 누구예요? 너. 자, 이런 아주 아름다운 내용을 간단하고 명료하게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시 멋지죠? 여러분 많이 이 은유라는 걸 배웠을 때 이 정지용의 시 호수에서 내 마음은 호수라는 거 많이 배웠을 거예요. 자, 내 마음은 원관념이고 호수는 보조관념이죠. 이 둘 사이의 공통점이 어떻습니까? 아까 정민쌤을 비유했을 때 호수 같은 사람이라고 비유한 학생이 있었어요. 네, 호수는 어떻습니까? 잔잔하고 깊고 그리고 호수 안에는 다양한 생태가 이렇게 품어지고 있죠. 조용히. 자,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설명합니다. 의인법인데요. 자, 의인법은 표현하고 싶은 것을 다른 대상 현상, 보조관념을 불러오는데 자, 쉽게 설명드릴게요. 사람 아닌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보조관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게 바로 의인법입니다. 참새가 노래를 불러요. 파도가 고함을 질러요. 나무가 학교에 가요. 어떻습니까? 노래를 부르고 고함을 지르고 학교에 가는 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근데 참새나 파도, 나무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이 아닌 원관념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바로 의인법이다. 자, 첫눈에 널 알아보게 됐어. 서로를 불러왔던 것처럼 내 혈관 속 DNA가 말해줘. 내가 찾아 헤매던 너라는 걸. 자, 보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내 몸속에 있는 DNA가 나보고 야, 정민아. 야, 저 사람이야, 저 사람. 네가 찾아 헤매던 사람, 저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한 게 절대 아니죠. 그쵸? 마치 DNA는 어떻습니까? 내 행동, 내 어떤 몸을 설계하는 프로그램 된 것처럼 마치 저 사람만 보면 사랑이 시작되는 그런 것처럼 네, 그래서 DNA라고 표현한 거고 여기서 의인법이 쓰였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의인이 있으면 또 비슷한 거 화류가 있습니다. 화류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이렇습니다. 원관념은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생명처럼 표현합니다. 지구는 숨을 쉰다. 잠자는 바다. 시계가 달려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지구, 바다, 시계는 모두 어떻습니까? 네, 생명이 없는 거죠. 무생물이죠. 근데 이것이 숨을 쉰다. 잠을 잔다. 달려간다. 이렇게 생명처럼 표현합니다. 여러분, 시계가 달려간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에요? 예. 지금 숙제 끝내려면 5시까지 끝내야 되는데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는데 남은 문제는 20문제. 어떻게 벌써 시계가 이렇게 빨리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인과 화류가 헷갈리신다고요? 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됩니다. 의인은 사람이 하는 것, 화류는 생명이 하는 것. 자, 그런데 어때요? 사람은 생명의 한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칼로 딱 잘라서 나누어 설명할 수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머릿속에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대유 설명드립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규와 여러분 은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인, 화류, 대유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대유는 뭐냐면 전체를 표현하기 위해 일부 속성을 나타내는 겁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여러분, 이 들은 국토를 우리 땅을 의미하는데요. 자, 우리나라 땅에는 들만 있는 것이 아니죠. 산도 있고, 늪지대도 있고, 강도 있고, 바다도 있고, 공해도 있습니다. 하늘도 있습니다. 그런데 들 하나, 이것만 가지고 전체를 드러냅니다. 사람은 빵만으로 살 수 없다.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빵은 먹을 것을 의미해요. 실제로 빵만 먹고 사는 사람 없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먹는 것만 가지고는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금수강산 역시 뭡니까? 대유입니다. 자, 금수강산은 무엇을 나타낼까요? 바로 우리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를 나타내는데 금수강산의 뜻은 강가산을 비단처럼 수놓은 아름다운 강가산이란 뜻입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 강과 산 외에도 다른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집중합니다. 비유는 뭘까요? 빗대어 표현하는 것이고요. 자, 무엇을 무엇에?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자, 어떻게 비유하느냐에 따라서 비유의 종류가 나뉜다. 자, 주규는 원관념을 보조관념에 직접 비유하는 거고, 은유는 은근슬쩍 원관념과 보조관념이 같은 것으로 보는 거다. 의인과 화류는 생물이 아닌 것, 사람이 아닌 것을 생물처럼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이다. 대유는 일부러 전체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의인, 화류, 대유는 원관념과 보조관념의 관계가 있긴 하지만 희미하게 생각을 여러분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이죠. 이 시간에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힘을 써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업의 마지막 미션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의 영웅들을 한번 비유로 나타내 보는 거 어떨까요? 방법을 소개할게요. 첫 번째로 뒤에 써 있는 https www.menti.com/vvk9rrv27z 여기에 들어가셔도 되고요. 그게 아니면 www.menti.com에 들어가셔서 이 숫자 코드를 입력하세요. 73, 36, 95. 그러면 우리를 위해 힘써주시는 영웅들을 비유할 수 있는 3개 보조관념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QR코드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또 하나, 이 동영상 밑에 보시면 여러분 형상평가, 비유 형상평가 있거든요. 자, 이 비유 형상평가를 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을 해가지고요. 선생님 선물을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이 형상평가를 가지고 다음 시간에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만남 가졌는데요. 아쉽고 답답한 마음. 네, 같이 이겨내도록 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 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